와우. 달순의 라이브. 위클리 세리아 네. 2020년 마지막 마지막.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세리아가 전반기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해로 놓고 보면 네. 전반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AC 밀란. 네. 왜 도대체 이렇게 AC 밀란이 힘들었던 그렇죠. 시간이 있었잖아요. 길었죠. 근데 어떻게 1위까지 올라왔냐?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승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한번 좀 따져보죠.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순위 어떻게 됩니까? 순위 일단 AC 밀란과 인테르 밀란. 저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세리에 오래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그리운 장면인데요. 양 밀란이 지금 선두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C 밀란은 유일하게 무패팀. 그다음에 인테르도 1패밖에 없는. 1패가 그 밀란한테 당한 1패. 그러니까 그만큼 양 밀란이 아주 전반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그 2020-21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 골닷컴에서 뽑은 건데요. 이게 그 출전 시간 50% 이상을 달성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뽑은 이 베스트 11인데 11명 중에 무려 6명이 밀란 선수들입니다. 물론 질라탄도 왜 없냐 그런데 질라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루카쿠, 호날두, 미키타리안 이렇게 있고 차라놀루, 캐시에, 칼라브리아, 키에르, 돈나룸마, 테오 이렇게 6명이 무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 밀란 팬들이 정말 거의 보살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정말 사랑하는 팀이 계속 이렇게 몰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드라마틱하게 1위를 달리면서 그것도 무패로 달리면서 지금 베스트 11에 무려 6명이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특히나 좀 여기 이 밀란 팬들이 감동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 6명 중에 차라놀루나 캐시에나 칼라브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다름 아닌 이 밀란 팬들의 뒤통수를 가장 때렸던 선수들이에요. 정말 왜 쟤네들이 우리 팀에 뛰고 있는 거야?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갱생을 해서 당당히 전반기 베스트 11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단한 반전. 대단한 반전인 거죠. 또 팀도 그러면서 대단한 반전. 완전히 치고 올라가고 무패로 1위를 달리고. 그럼 왜 그러냐? 이유를 한번 가보죠. 그 이유를 이제 5가지 정도로 5가지. 이유 5가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다채로운 공격. 잘 되는 팀은 다 뭐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다채로운 공격에 이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게 AC 밀란의 그 리그, 그러니까 뭐 챔스는 거 빼고 딱 오로지 리그 득점 순위를, 팀 내 득점 순위를 뽑고 있는데 질라탄이 530분 뛰고 10골 넣었습니다. 6경기 뛰었네? 경기로 하면? 14경기 있거든요, 지금까지. 반도 안 뛰었어요. 530분이 출전 시간 수로 따지면 팀 그 스쿼드 24명 중에 13위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뛰었는데. 정말 얼마 안 뛰었는데 득점 1인 거예요, 10골을. 질라탄이 저렇게 위험 있게 정말 저걸 해주고 있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 득점 순인데 야, 캐시에가 4골 많이 넣네. 그 다음에 그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즈가 4골. 테오 잘하더라고. 테오 요즘에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그 5대리그 역대 최단시간 골 넣었던 레앙도 지금 3골 3어시스트예요. 하파엘 레앙. 하파엘 레앙. 공격수가 아니라 좀 풀백이나 미드필더들 쪽에서도 다채롭게 이렇게 다양한 득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골을 뽑아내는 포지션이 다양한 것과 별개로 한 골씩 넣은 포지션도 저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골을 곳곳에서 뽑아내는 거야. 정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골을 몇 명이라는 거예요, 총 따지면? 12명. 12명이? 특히나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 테오 에르난데즈 풀백이 지금 4골 3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칼라브리아는 사실 공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대신에 이전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무색무취의 풀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좀 먹었지. 칭찬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피올리 감독으로 바뀌고 나면서부터는 정말 안정적으로 어떤 그 태클이라든지 모든 이 수비 지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어느 팀이나 풀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백도 그렇죠. 희귀 상황이고, 근데 세리에라고 하는 리그 특성상 풀백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리그들은 윙을 써요. 윙어가 있잖아요.
세리에는 맨날 위거를 안 써요. 그쵸, 풀백의 거의 측면을 다 커버하고 거의 공격을 중앙에서 돌입해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풀백의 공격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리에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풀백이 저렇게 공격력이 있다는 것이 좋은 어떤 요소가 아닌가. 네, 이제 두 번째 수비수들 이제 공격의 얘기를 했고 수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뭐 항상 잘 나가는 팀은 공격도 잘 되지만 수비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수비에 관련된 선수들, 그러니까 포백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깔라브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이 특히나 이 수비형 미드필더 볼란테를 보고 있는 캐시에가 지금 제가 저렇게 일부러 놔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진을 왼쪽에 큰 사진, 오른쪽에 작은 사진을 놔달라고 한 건데 원래 그 피올리 감독이 작년부터 캐시에를 이 더블 볼란치의 오른쪽에 뒀었어요. 거의. 근데 올 시즌 거의 초부터 요 두 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캐시에를 왼쪽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캐시에의 어떤 경기력이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왜요? 제가 그거를 정말 왜 그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여춥스 형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막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가설을 들었는데 캐시에가 욕을 먹은 게 뭐냐면 아까도 욕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약간 지 생각 안 하고 맨날 앞으로 올라가요. 밸런스를 올라가서 잘하면 되는데 올라가서 잘하지도 못해. 근데 계속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 캐시의 주발이 오른발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발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기 쉬운데 이거를 왼쪽으로 깔아놓으니까 이 발이 반대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저지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렸구나. 그걸 바꿔버린 게 그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돼버렸네.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죠. 올라가서 자리가 비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했어야 되는데 캐시에가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쓸데없는 플레이가 줄어들고 그만큼 캐시에가 수비에 자리를 채워주게 되니까 수비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에르. 키에르가 이제 물론 수비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포백을 보호해주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있지만 지금 올 시즌에 그 AC 밀란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두 센터백이 누구냐면 이제 키에르하고 로마뇰리입니다. 로마뇰리가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오는데 로마뇰리는 주장임에도 이탈리아 선수들과 이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 언어도 잘 되고 하는데도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키에르가 거의 지금 올 시즌 전반기만 봤을 때 아까도 그 베스트 11에도 나왔지만 쿨리발리와 함께 거의 넘버 1, 2가 아닌가. 물론 라치오의 아체르비도 정말 30대 넘어서 잘하고 있고 또 좋은 센터백들이 많지만 전반기를 다 놓고 봤었을 때 넘버 1을 꼽으라 그러면 쿨리발리와 키에르다. 그러면 이거는 캐시에하고 약간 좀 연관이 있겠다. 있겠죠. 아무래도. 캐시에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밸런스를 잘 잡아주니까 센터백이 부담감이 좀 덜해지면서 그렇죠. 포백 보호가 되니까. 그렇지.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서 수비를 전체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가져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나날이 발전하는 이 피올리 감독. 이것도 제가 요청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왼쪽은 피오렌티나 떼고 왜 자꾸 이렇게 피오렌티나를 넣으려고 합니까? 왜냐면 저는 예전에도 저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저 사람의 그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나이도 많고 그 피오렌티나 감독한테 항상 4-3-3만 고정적으로 쓰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의 어떤 이게 뭐 다른 억가심정을 떠나서 이제 과연 저 나이에 접어든 감독이 새로운 어떤 진보나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밀란에 와서부터는 어제의 나를 이기고 다시 한번 내가 더 좋아지는 일신울신 정말. 근데 어떤 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그렇게 변했다는 건 알겠는데 피올리의 뭐가? 뭐 이제 또 짚어드리겠지만 요즘 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 사스올로전에서 저 우리 옆주스 형 기사다. 예, 맞습니다. 이 김현민 제가 보라고 찾아왔는데 그 6.5초 만에 이제 그 이 레앙이 첫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라파엘 레앙이 킥오프하자마자 바로 정말 물밀듯이 앞으로 쫙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러다가 그냥 당한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인터뷰에 최단 시간골은 이런 패턴으로 이미 사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피올리가 이제는 저러한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약속된 플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들이라든지 어떤 약속된 플레이 뭐 그다음에 그 볼데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수 교체 같은 경우도 괜찮고 교체 타이밍도 빨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저 기사가 그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스쿼드에 있어서도 뭐 같은 이유긴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AC 밀란 하면
딱 그 노인정 음.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음. 예. 뭐 그 베를루스코니가 캄피온에 드립치면서 막 이럴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아까 저 골 넣었던 사솔로전이 물론 질라탄하고 좀 약간 노장 선수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사솔로전에 밀란 베스트 11의 평균 연령이 22살이에요. 와, 엄청 예, 젊어졌네. 옵타가 저 팀 평균 연령 빼기 시작한 2004년,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후로 가장 젊은 팀이었대요. AC 밀란의 아. 역사상 가장 젊은 팀. 그러면 이거는 네 번째 이유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진 스쿼드. 네, 스쿼드가 굉장히 젊어졌고 어. 그 젊어진 스쿼드를 피올리의 그 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캐시에도 그렇고 네네. 칼라브리아도 그렇고 차라노르도 그렇고 이전 그 피올리 이전의 감독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롤이라던가 플레이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물론 저보다 밀란 경기를 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피올리는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이 각각의 롤들이 많지가 않아. 아주 명쾌하게 너는 요것만 해. 너는 이것만 딱 해. 너는 이것만 해. 굉장히 심플하고 너 딱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부여를 해요. 전술을 복잡하게 갖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감독이 주문하는 것만 착실히 수행하면 팀이 전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그렇게 잘 어떻게 이끌고 리딩하는 이러한 능력도 감독의 능력인데 어쨌든 젊어진 스쿼드와 그 젊어진 스쿼드를 잘 운용할 줄 아는 감독의 능력 이것들이 합쳐져서 또 좋아지지 않았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AC 밀란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역시 또 이제 잘 나가는 팀에는 예, 이 역사가 있는 팀은 확실히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팀 레전드의 어떤 레전드 팀을 정말 잘 알고 팀을 이해하고 있는 레전드가 보드진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이게 예. 사람이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지고 깊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죠. 파울로 말디니 진짜 정말 마지막 레전드였던 말디니가 그런 감독이 아니라 단장으로 와서 맞아. 선수들을 뽑아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이 팀에 크게 작용을 했고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주력이 가장 중요한 활약을 하고 있는 테오가 말디니 픽이거든요. 토날리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디니가 전화해서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백업 멤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하우게도 역시 말디니 픽이에요. 질라탄도 그렇게. 아니 질라탄은 보반 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보반이 전화했어요. 보반이 직접 전화해서 같이 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자존심 센 질라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요즘에 와이프보다 말디니 보반이랑 전화 더 많이 한다고. 이 젊은 선수들 약간씩 뭔가 조금씩은 거칠지만 투박한 원석을 조금 약간 감독이 발전하면서 좋은 자리에 갖다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팀의 어떤 기강을 잡아줄 만한 레전드들이 이 보드진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고 또 이 그 피올리 감독을 처음에 예전에 그 밀란 감독 선임할 때도 뭐 랑니기 하네 뭐 누가 하네 많았잖아요. 근데 딱 말디니하고 보반만 피올리다. 모든 사람이 욕했죠. 말도 안 돼서 계속 실패만 한 감독인데 왜 이걸 데려오느냐. 뭘 봤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정말 세리에 그렇게 오래 봤지만 정말 저도 나도 진짜 세알못이다 그런 소리 했지만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알못이다. 나 세알못 그런 맞는 게 것 있다니까. 같아.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물론 정답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도 어떤 선수를 갑자기 국가대표팀에 뽑아. 왜 뽑았지? 근데 발등 별로였는데 너무 잘해. 그러면 참 이게 묘해. 뭐랄까 요건 좀 걱정된다. 걱정적 요소 물론 있죠. 물론 있죠. 좀 요약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한 서너 가지 정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지금 보반이 사실은 원래 지금 저기서 원래 둘이 같이 하다가 이제 그 팀으로부터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이제 해고 소송에서 얼마 전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드진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나갈 때 밀란 경영진에 약간 쓴소리를 좀 했어요. 북한 같다. 진짜 고딩이 정확하게 북한 같다 그랬어. 진짜로 너무 독재적이어서 북한 같다 그랬어요. 보반이. 그러니까 아직 물론 저 두 레전드 단장들이 뭐 선수들을 잘 뽑아오고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장은 단장의 역할이고 그 외에 팀이 하나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요소들은 아직까지 물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묻혀 있겠지만 그리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은 팀이 과도기로 가는 중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스쿼드라는 게 물론 이제 젊고 힘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뒤집어 얘기하면은 결국 우승컵을 따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딱 이끌어주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위기 관리거든. 예, 물론 리스크? 질라탄이나 이런 선수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한번 왔을 때 젊은 친구들이 확 꼬꾸라질 예. 가능성도 있다. 있고 그리고 이 특히나 이 스쿼드가 젊긴 하지만 또 이게 젊다고 두꺼운 건 아니라서 주전과 비주전의 이 격차 이것도 조금 줄여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거는 그 라이벌. 라이벌이 올해 좀 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벤투스는 10연패를 했지만 약간 독주의 느낌이었잖아. 그렇지. 뭐 어차피 유벤투스겠지. 아, 근데 지금 인테르는 뭐 콘테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잘하고 있거든요. 딱 1패 당했고 공격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까도 뭐 30골 넣은 유일한 세 팀 중에 두 팀이었으니까. 그러면 AC 밀란과 우승 다툼을 할 만한 건 현재 인테르예요? 인테르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 인테르가 앞에 루카쿠 지금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고메즈, 파푸 고메즈 영입설이 왔는데 루카쿠랑 라우타로 밑에 고메즈면 야 이거는 제대로 질라탄 된 10번 밑에 내려오는 거지. 질라탄 밑에 차라놀루랑 이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AC 밀란이 예, 우승하기 누가 위해서는 우승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몇 주기 뭐 몇 년 주기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평행이론. 네, 평행이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AC 밀란이 이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게 2010년, 2011년 시즌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었어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그 평행이론, 주기론. 주기론을 봐서 밀란이 아무래도 AC 밀란이 조금 이번에 그 AC 밀란이 우승 못하면 그러면 위클리 라리가는 저 네. 다른 친구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라이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하시고 저는 세레는 계속 아, 하겠습니다. 니들 세레야. 저는 세레는 계속 하겠습니다.